제 영상들을 유튜브에다 계속 올려놓고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잘 모르거나 아니면 수업 빠졌을 때 유튜브에서 채널을 찾아갖고 여러분들 그냥 따로 홍보 안 해줘도 그냥 자동으로 확인을 해봐. 조회수 하게 될 거니까. 결석했을 때 조회수 하는 거가 나온 거지. 유튜브에 들어가고 검색할 때 이걸 검색하는데 채널 이름이 TV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매 화요일, 목요일 영상에서 가장 나중에 올라온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은 복습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물리가 이제 상당히 전에 물리 좀 해본 사람 있어? 얼마큼 해봤어? 중학교 거만. 물리가 아니지, 중학교 과학이지. 뭐 해봤어? 공간교구 앞에 부분 조금 하다가 끝났어. 어떤 앞에 부분 어디까지? 그냥 시작한 지 시작 하는 부분? 그럼 안 한 거지. 응? 그럼 안 한 거야. 하은이? 네. 그리고 다현이가 누구야? 다현이? 너는? 제혁 서재혁이요. 재혁? 네. 혁이구나. 네. 혁이야. 네. 자, 그래서 물리라는 과목들을 내가 같이 해보게 될 텐데, 자, 맨 앞에 부분은 이제 없어진 단어냐, 바뀐 교과에서 없어져서 이 부분은 넘어갈게. 시간에 대한 얘기들은, 자, 이 앞전 교과 과정에서는 시간에 대한 개념들을 따로 배웠는데 그 시간 관계는 요즘 다루지 않고 있어서 다음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와 속력이라는 얘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와 속력. 자, 일반적으로 이제 좀 빠르기를 얘기할 때 쓰는 말들이지. 자, 이런 표현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자, 속도 속력을 왜 살펴봐야 될까? 이유는 물체가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자, 물체가 운동을 하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운동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운동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줄 어떻게 알지? 거리? 이동거리? 운동하는 거 어떤 걸 운동한다고 할까? 좀 그래도 좀 배운 여자가 한번 얘기해봐. 한이가 한번 얘기해봐. 운동한다는 거 뭐지? 배웠다며.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뭐냐고. 혁이. 네? 움직이는 게 뭐야? 운동하는 게. 움직이는 거. 똑같이 귀찮지 말고. 움직이는 게 뭐야? 운동하는 거? 거리가 다르는 거. 거리가 달라. 출발하고. 뭔가 아는데 뭐가 그냥 맹글맹글 도나 보다.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그게 너? 이동거리. 너? 시작은 좋았어.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거. 그렇지. 물체의 위치가 변해서 지금 들어간다는 것은 시간에 따라. 시간에 따라. 자,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이. 자, 이것을 물체가 운동한다는 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물체 운동을 표시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해? 위치 표시가 중요하구나. 그렇지. 자, 그래서 물체의 위치 표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책에는 없어. 자,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어. 뭐가 있을까? 위치를 표현하고 싶어.
연필이 필요하다고? 적게? 왜 다리 굵고 있어 가렵게. 가려. 굵은 사람은 더 가려고. 자꾸 같이 굵게 된단 말이야. 응? 자 어떻게 될까? 위치를 표현하고 싶어. 뭐가 필요하지? 좌표. 좌표? 아이 그거보다 세 가지가 필요해 기본적으로. 틀린 표현은 아닌데. 좌표를 왜 쓰게 됐지? 기준. 그렇지 기준점이 필요해. 또 기준점을 알아봐야 돼. 기준점 그렇지 그만큼의 거리에 떨어지니까. 또 어디에 떨어져 있는가? 뭐가 필요하지? 방향. 그렇지 방향이 필요해. 그래서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 기준점이 필요하고 기준점의 거리와 그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오케이? 거리와 같은 점들만 해도 원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자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물체 운동에 따라 좌표라는 것을 설정하게 돼. 자 만약에 물체가 직선을 따라서 쭉 운동한다면 우리 전체적인 좌표를 다 볼 필요 없잖아. 자 그럼 어떤 좌표가 필요하지? 어떤 좌표가 필요할까? 직선 좌표라는 게 필요해. 직선 좌표가 필요합니다. 자 직선 좌표의 대표적인 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수직선. 맞아 수직선이 있어요. 자 여기에 수직선인데 자 원점이 있어. O가 있어. 0이 아니고 되게 O야. 영화에서 오리진이라는 말이 있지. 오리진이 뭐야? 기원. 또 기준. 기준. 원점. 원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자 그래서 여기 1, 2, 3 하나 더 쓸까? 4.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 얘를 x라고 표현해줘. y 또는 g 이런 걸 쓸 수 있겠지. 이제 다리를 미터라고 하죠. 자, 요 0의 반대쪽에는 그럼 뭐라고 써주면 될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라는 건 그럼 뭐가 될까? 어쩔 못해? 방향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쪽에 P라는 점이 있어. P라는 점이 있대. P점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자, P는 그냥 3이야? 플러스 3 끝. 그럼 안 끝. 너 멋대로 끝내는 거야, 자니? 미터. 그렇지. 미터를 붙여줘야 돼. 단위를 붙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3m의 위치에 있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자,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이 책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바로 직선 운동을 주로 주제로 하기 때문에 이 좌표가 모두 충분한 것들이 많아. 아닌 예는 두 가지밖에 없어. 원운동하는 경우 평면이 필요하지. 또 포물선 운동하는 경우 얘도 평면이 필요해.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이 직선 좌표대로 다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기준점에 따라서 물체 위치 표현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기준점이 이 점이 아니고 여기가 새로운 기준점이에요. 그럼 물체의 위치는 어때? 어떻게 바뀌어? 플러스 4m 위치 있다 나오는 거지. 만약 여기가 새로운 기준이야.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1m가 된다. 그래서 얘는 기준에 따라서 기준점에 따라 물체 위치 표현이 어떻게 돼? 달라진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평면 직교좌표라는 걸 이야기해보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야? XY 좌표야. 평면 직교좌표. 자, 얘는 어떻게 나타내줄까요? 이렇게 나타내주면. 자, 기쪽을 X축이라고 하고 이쪽을 Y축이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혹시 수업 시간에 삼각비 배웠니? 했어?
쓴다. 써도 되겠지? 모르면 수학생님한테 읽을 거야. 선생님은 어떤 쌤 들어오시지? 어? 네? 수학생님 어떤 쌤 들어오셔? 지민이. 어? 이동 이동이요? 이동한 이동환 쌤하고 또 이동환 쌤이 선생님 옆에 있잖아요. 은진쌤 은진 쌤? 좀 전에 했는데 같이 올라왔어. 희주쌤. 희주쌤 희주 쌤? 희주 선생님 진짜야. 자, 보면 읽을 거야. 자, 여기 P점이 있어. P점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면 X축상에 수선을 내려줘. 그럼 얘는 뭐야? X. 자, 그 다음에 얘는 Y축상에 수선을 내려줘. 이 수선의 발의 값이 Y야. X, Y로 P점은 표현해주고 있어. 이거를 안다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까? 거리를 알 수 있어. 거리는 자 원점 O에서 P까지의 거리지. 이 거리를 어리라고 할게. 그럼 어는 얼마가 되지? X 루트 X 루트 플러스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고 있단 말이야.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분이 되어버리겠지. 방향을 표시할 때는 기준 방향이 x방향인데 x방향 보이면은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을 쓰게 돼. 그럼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지? X분의 얘는 x분의 y라는 값이 되어버리겠지. 오케이. 자, 한편 이 얼과 세타를 이용해서 x, y를 알 수도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x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얼에 대한 밑변 성분이네. 뭐가 되지? 얼 곱하기 얼 곱하기 다 오라고 한다. 다 받고 쌤한테 혼나는 걸 볼래? 뭐야? 얼 곱하기? 알파 세타 어? 세타 월 세타? 그건 라디안이잖아. 바지는 곱하기 세타는 중심각이잖아. 중심각의 호의 길이잖아. 그럼 뭐야? x는 월 곱하기? 어? Y 이거 말이 돼? 자, 그러면 얼과 x로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봐. 얼과 x로 만들 수 있는 거. 응? 얼과 x로 만들 수 있는 거. X는 R분의 Y x가 얼분의 y야? 아니 그럼 희한하다. 그게 뭐야? 착각했어 그럼 뭐야? 네가 맞춰 현이가 얘기해. 삼각대에서 나와요? 삼각대. 자유롭게 생각은 자유롭게. 네 머릿속에서 갖출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했어. 혁이야, 뭐지? 잠시만요. 생각이 끝나야 될 것 같아. 무슨 각해 뭘? 사인 세터. 네가 얘기해 봐. 할 수 있어 이 녀석들. 선생님 선배들 같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 상태 되면 이런 똥멍청한 녀석들 이러줘야지. 자, 처음이라 봐줬다. 욕은 하다. 자, 얘는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삼각함수를 써봐. 코사인 세타는 뭐냐?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 R분의 얼분의 X. x. 자, 이렇게 썼어. 그럼 x는 뭐야? 사인. 얼? 또 코사인이요. 코사인 X 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뭐가 되지? R분의 얼분의 y가 돼버리겠지. 그러면 얘는 자, y라는 값은 뭐가 돼? 얼? 사인 세타가 되겠지.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의미한다는 거 알고 있니? 알고 있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라는 값이 1이 되잖아. 얘는 x제곱 플러스
하면서 이런 관계를 갖게 돼. 이해해? 이거를 밥 먹듯이 쓰는 게 물리야. 응? 그래서 수학이 쟁점이면 물리도 힘들어져. 수학을 일단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 수학 때문에 물리 못하면 참 억울하잖아, 그치? 근데 대신에 수학만 잘하면 자연히 그냥 다 알게 돼. 수학 잘하면.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위치표현 두 가지를 살펴봤던 그 밖에 3차원 좌표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 3차원 좌표 지금 쓸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작이나 과거 갈 때쯤에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동거리와 변인지 책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동거리를 정의해 볼까요? 자, 이동거리는 뭘 이동거리라고 할까? 이동거리 했을 때 얘는 델타 S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거나 또는 D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 자, 이동거리는 물체가 이동한 수업 선생님이잖아. 경로를 따라 이동한 경로를 따라 자, 어떻게 되는 거지? 모두 합한 거리야. 합한 거리. 그래서 이것을 이동거리라고 해. 자, 여기 A라는 점이 있어. 자, 여기 B라는 점이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세 개?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겁내 많다는 거지? 자, 너무 많은 부정인가? 그래? 자, 엄청나게 많대요. 이거를 호수라고 생각해봐. 한 점에서 다른 점까지 호수를 건너는 방법의 수가 몇 개냐? 배 타고 가는 사람은 아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고 가는 방법은 많다. 이때 이동하는 방법에 따라서 거리를 모두 해보면 이동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동한 거리가 다 어떻게 돼? 달라지게 되지. 맞아요? 그래서 이동 경로에 따라 이동 거리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우연히 같을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같지는 않아. 이동 경로에 따라 이동 거리가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동 거리의 특징이야. 자, 그러면 세 번째, 두 번째 변이라는 걸 살펴보자. 변이라는 건 말 그대로 위치의 변화야. 오케이? 나를 잠깐 볼까? 잠깐 눈을 감았다. 선생님이 새로 뜨라고 하면 떠봐봐. 가만. 실로 뜨지 마. 다행히. 떠봐. 눈 깜짝 놀랐어. 저기서 여기 이동했네? 이동하는 방법 알아? 몰라? 알아? 너 실로 떴지? 어떻게 알아? 소리가 났지. 선생님 저렇게 돌아왔는데? 아니지. 맞는데? 맞는데? 다행히 실을 두고 봤구나. 편히 미워. 안 들었어.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이 위치에서 저 위치로 갔다는 거지. 얼만큼? 이 거리만큼. 어디로? 저 방향. 살펴봤더니 자, 변이라는 것은 자, 이동거리는 특별히 방향이 있어 없어? 없어. 하지만 변이는 방향을 갖고 있는 값이라는 거지. 이렇게 물리에서는 방향이 꼭 필요한 값들과 방향이 없어도 되는 값들을 표현해 줄 수 있어. 이 방향을 꼭 가져야 되는 아이들을 우리는 얘도 델타 S라고 쓰고 화살표를 표현해 줄게. 쟤는 화살표 없지, 그치? 이거 화살표가 있어. 뭐까지 있다는 얘기야? 방향까지 있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방향이 필요 없는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스칼라
이렇게 방향을 필요로 하는 양을 뭐라고 불러? 벡터량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델타 S라고 쓰거나 또는 얘는 델타 올 벡터라고 표현해주고 있다. 오케이? 이게 변위야. 자, 이 변위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운동의 시작점과 끝점을 있는 자, 끝점을 있는 거리와 방향을 이야기하게. 오케이? 자, 운동의 시작점과 끝점을 있는 거리와 방향을 있는 변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여기 A가 있었고 여기 B가 있었잖아. 그치? A가 있고 B가 있었대. 자,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무수히 많다.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가도 되지만, 자, 운동의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직선거리는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 이게 바로 변위라고 해요.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같다면 얘는 변위가 모두 같다. 그러다 보니까 변위의 크기는 대개 이동거리보다 어때? 작다라고 얘기해서 이동거리는 자, 변위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합니다. 같을 때는 언제?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연습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자, 연습. 자, 이쪽에 A점이 있어. A점으로 동쪽으로 자, 쭉 갔더니 40m만큼 간 곳에 B점이 있어. B점에서 북쪽으로 자, C점까지 30m만큼을 이동했다라고 해. 이때 우리는 A에서 B를 따라서 C까지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이동 거리는 얼마일까? 알고 있었어? 70m. 변위는 얼마지? 50m. 50m? 확실해? 네. 왜? 플러스 알고 있어. 자, A에서 C까지 직접 가면 바로 변위야. 그래서 변위의 크기는 얼마? 50m. 되게 꿀팁 하나 줄까? 3대 4대 5의 변의 길을 갖고 있잖아, 그치? 특수각 삼각형인 거 알아? 보통 수학 시간에 특수각 안 넣지 이거? 예? 이 특수각에 너 이거? 아니요. 이 각도 몇 도야? 어? 몰라요. 왜 몰라? 37도야. 왜요? 이 각도 몇 도야? 53도야. 그래서 37도 또는 53도로 주어지는 값은 특수각 삼각형이야. 일반적인 특수각 삼각형보다 더 특수해. 무리수도 없이 아주 간단한 수의 비로 나타내 주잖아. 0.8, 0.3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 그렇지? 딱 떨어지는 분수꼴로 나타내주지, 정수꼴로 나타내주지. 아닌 경우도 있다. 아닌 경우 어떤 경우가 있니? 탄젠트 53도는 3분의 4니까 1.33333 나가니까 얘는 그러네, 그치? 실수네 그냥. 자,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특수각이라고 나는 불러. 문제에서 37, 53도 아씨 이걸 어떻게 알아? 왜 몰라? 3대 4대 5야. 문제에서 가끔 37도 53도가 이용돼진다. 그때는 특수각이구나. 3대 4대 5야 라고 기억해두면 편리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평면 속에서의 예를 살펴보고 직선운동도 살펴볼까? 직선운동도 살펴보자. 우리가 주로 보는 게 직선상의 운동이 될 테니까. 자, 여기 직선상에서 물체가 움직입니다. 자, 이쪽에 원점이 있었는데 처음 위치가 4m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중간에 떨어진 위치가 얼마일까? 10? 좀 더 써. 네? 좀 더 써. 네? 좀 더 올리라고. 12. 12m라고 하자. 나중 위치는 어디라고 할까? 나중 위치는 8m 있었다라고 할까? 그럼 실제 이동한 경로는 어떻게 이동했지? 쭉 갔다가 되돌아온 거지. 네. 꿀팁 하나.
물체가 가다가 되돌아올 때 우선 속력의 방향이 바뀌지. 그 순간에 속력이 뭐가 돼? 최대. 0이 돼. 아하. 멈췄다가 다시 오지. 멈추지 않고 되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멈췄다가 다시 와야 돼. 그래서 갔다가 어느 방향이 바뀔 때는 속력이 0이다 라고 기억하면 편할 것 같아. 자, 그럼 얘 이동 거리 얼마가 되지? 12. 자, 얘는 12m만큼을 이동을 했어. 자, 그리고 얘는 변이가 얼마큼 되니? 4. 변이는 4m. 플러스 3m라고 하자. 오른쪽으로 4m니까 변이는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화살표와 방향이 되겠다는 얘기지. 얘가 변이야. 오케이.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게 이동거리와 변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속도와 속력에 대해서 개념을 또 살펴보도록 하자. 자, 속도 속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속력을 살펴볼까? 속력이라는 녀석을 살펴보자. 속력은 영어로 뭐야? 스피드야. 그래서 따로 기호가 옛날에는 V 많이 썼는데 요즘 기호 안 써. 뭐 잘해야 돼. 물리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할리데이라는 사람이 쓴 제너럴 피직스거든. 자, 일반 물리학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뭐니? 예? 네. 예? 스피드인데 S라고 쓴다. 네. S 속력을 S라고 써. 네.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스피드야. 보통 속력 표현 S를 많이 안 쓰거든. 그리고 요즘 기호가 없어지고 있어 점점. 근데 우리는 옛날식 교육을 옛날식 책이야. 그래서 그냥 옛날식 표현으로 속력을 V라고 쓰자. V는 영어에서 velocity라는 말이거든. velocity. 원래 속도라는 뜻이야. 속도를 직선으로 나타내서 얘는 속력이라고 쓰자라고 썼던 거지. 자, 속력에 대해서 보는데 속력은 정의를 어떻게 내려줍니까? 단위 시간. 물리에서의 단위 시간은 얼마일까요? 1? 1? 항상 필요한 게 있어. 뭐가 필요하지? 미터. 단위가 필요해. 시간을 미터로 측정하진 않아. 지금 몇 시간이야? 12시 미터야? 12미터야? 뭐 이러진 않잖아. 그럼 뭐야?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 시간. 분. 초.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분이면 분명이지. 초. 초가 되지. 그래서 단위 시간은 1초. 너희들 그거 배웠잖아. 속력. 단위 미터 세크. 세크가 바로 뭐야? 초잖아. 그치? 그게 바로 초란 말이야. 자,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자, 이동안에 뭐가 되니까? 이동 거리를 뭐라고 부르는데? 속력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속력을 식으로 나타내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속력은 전체 걸린 시간분의 자, 이동 거리라고 하지. 자, 얘의 단위는 뭘 써주면 될까? 이동법 세크라는 단위를 써주면 되겠다. 기호로 나타내볼까? 속력을 뭐라고 쓰기로 했지? V라고 쓰기로 했지. 아까 이동거리 뭐라고 썼어? 델타 S라고 썼지. 시간은 뭐라고 쓰면 될까? 델타 T라고 쓸게. 그건 단위고. 여기서 델타는 무슨 뜻인지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변화값이지. 나중 거 빼기 처음 거야. 오케이? 나중 위치 거리에서 처음 위치 거리를 빼준 값이 직선에서 델타 S라고 쓰는 이동 거리에 대한 값이 되고요. 자, 얘 단위는 똑같이 미터고 세크라고 쓸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이 속력에서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에 대한 얘기를 다뤄볼 수가 있어. 자,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을 여기서 볼게. 자, 3얘기까지 짬뽕해서 여기서 살펴보기로 할게. 자, 그러면 자, 소개 1. 평균 속력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자, 평균 속력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합니다. 평균 속력이란 전체 이동. 왜 평균을 왜 구할까? 초등학교 다닐 때 성적표 받아서 평균 구하잖아. 왜 구할까? 평균? 언제 빨라고 언제 느렸는지 보여.
어떤 과목 잘하고 어떤 과목 못하는지 모르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다른 친구들하고 평균을 비교하잖아요. 왜 평균을 그럴까? 뭘 비교해? 나하고 비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평균을 구한다는 것은 전체 값에 대한 대표값을 구하는 거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얘기한다는 말이야. 너 이번에 성적 어떻게 나왔어? 나 평균 95야. 너 성적 어떻게 나왔어? 나 평균 93이야. 전체 성적을 대표하는 값이 되잖아. 그지? 거기다 뭐 시집걸 나 국어는 100점 맞았는데 영어는 110점을 맞았고 수학은 99점을 맞았고 과학은 빵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전체 성적에 대한 대표값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평균이라고. 얘도 마찬가지야. 평균 왜 구할까? 속력이 대표. 변하기 때문에 구한다. 자, 그래서 속력이 변하면서 운동을 하면 속력이 변하면서 운동하는 경우 속력의 변화를 무시하고 속력의 변화를 무시하고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이동하는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 속력이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평균 속력이라고 해요. 오케이? 전체 그냥 다 변하는 거 무시하고 이런 거를 걸린 시간을 그냥 나눠준 거야. 일반적으로 속력에 이런 정의가 평균의 정의에서 따온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해?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그냥 다 똑같이 쓰네. 얘는 답이 되고. 자, 그리고 10을 써주면 평균, V평이라고 쓸게. V평은 델타 T분의 델타 S다라고. 그래서 실제 구할 때는 이 변화량을 숫자를 넣어서 대입해줘야 되거든. T2 T1분의 S2 S1 미터 퍼 세컨입니다 라고 쓰게 되지. 자, 이런 속력을 봤더니 단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네. 근데 이동거리 방향이 없었잖아. 그래서 속력도 방향이 없고 오로지 크기만으로 표시하는 물량이야. 속력의 크기만으로 표시한다는 무슨 뜻이야? 빠르기를 나타낸다는 얘기지. 빠르기를 구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평균 속력이다. 자, 한편 자, 두 번째 순간 속력을 보자. 순간 속력은 시간을 아주 짧게 해서 보는 이동거리야. 자, 쉽게 표현해서 어느 한순간의 속력이야. 어느 한순간의 속력을 순간 속력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며칠 때 얼마, 며칠 때 얼마, 며칠 때 얼마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는 게 순간 속력. 얘를 이렇게 표현할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다라고 얘기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자, 얼마큼 짧게 해줬냐면 이렇게 해줍니다. 자, 순간 속력은 수학으로 아주 작다라는 걸 표현할 때 이런 기호를 써. LIM 쓴 혹시 본 적 있니? 뭐지? 리미트의 약자지. 얘는 제한하다는 뜻이야. 뭘 제한합니까? 시간의 크기를 0으로 제한시켜줍니다. 그럼 시간이 0에 가깝다는 건 매우 짧다는 얘기지. 자, 그 시간 동안의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표현해주는데 이거를 나중에 수학에서 도함수라고 불러. 1차 도함수라고 불러서 이는 미분이라는 개념이 되는데 아직 모르지. 알아? 미분은 어떻게 알아?
대충. 대충? 우와. 미분 발명자가 누구야? 모르는데. 뉴턴과 라이프니츠지? 수학자 라이프니츠. 몰라요. 뉴턴이 미분을 또 발명한 사람이야. 라이프니츠하고 뉴턴하고 막 교류를 하다가 뉴턴이 먼저 그냥 발표해버렸어. 상의도 안 하고. 근데 이 미분의 발명에는 또 한 사람이 또 엄청나게 기술과학에 관여하는데 바로 혹시 베르누이라는 분 들어본 적 있니? 베르누이. 그 베르누이라는 분의 큰아빠가 관계돼. 베르누이 집안은 엄청난 수학 자집안이야. 베르누이 아빠도 엄청난 수학자야. 혹시 오일러라는 사람 알아? 네. 오일러를 길러낸 사람이 베르누이 아빠야. 그래서 베르누이하고 오일러하고 친구야. 놀랍지? 베르누이 아빠도 베르누이고요. 베르누이 큰아빠도 베르누이야. 네. 큰아빠는 요한 베르누이고 아빠는 조셉 베르누이고 아들은 다니엘 베르누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베르누이는 다니엘 베르누이야. 근데 아빠하고 사이가 무지 나빴대. 사람들이 아들도 똑똑하고 아빠도 똑똑하니까 막 비교를 한 거야.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아들 삥 하니까 아빠가 열받아서 아들 쫓아내서 시켰어. 그래갖고 죽을 때까지 앙숙이야. 사이가 되게 나쁜 아빠와 아들이야. 자, 그래서 DT분의 DS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이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동 거리를 의미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속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속도. 자, 속도라는 걸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 자, 속도는 기호를 쓸 때, 자, 얘는 V라는 기호에 벡터까지 붙여주자. 뭘 갖고 있다는 얘기야? 방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빠르기와 방향이 함께 표시되어야 된다. 빠르기와 방향이 함께 표시된다. 여러분들 엄마차나 아빠차 보시면 속도계가 있어요. 그치? 계기판 왼쪽에 이거는 엔진이 돌아가는 숫자, 그 빠르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속도계예요. 맞는 표현일까? 틀린 표현일까? 왜? 속도가 성량이 몇 개가 맞겠지? 왜냐하면 자동차가 커브 틀고 왔다 갔다 방향을 막 바꾸는데 빠르기는 일정하네? 그치? 빠르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막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속도가 달라지는 거야. 속도는 바로 방향을 포함한 물리량이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그래서 속도는 방향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같은 빠르기로 가더라도 방향이 다르면 같은 속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속도의 정의를 이야기해보자. 속도는 단위시간 몇 초라고? 단위시간 몇 초야? 1초가 되겠지. 그래서 단위시간 동안에 자, 변 위를 속도라고 표현해주고 있다. 오케이? 단위시간 동안 변위를 속도라고 표현합니다. 자,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속도라는 것은 전체 걸린 시간분의 변위로 구해볼 수가 있다. 자, 걸린 시간분의 변위라고 합니다. 단위는 똑같이 뭘 쓰면 돼? 미터 섹터를 써주면 되겠네. 기호로 나타내볼까? 기호로 나타낼 때 이렇게 씁니다. V라고 하는 녀석은 델타 T분의 델타 S 벡터 또는 델타 T분의 델타 얼 벡터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델타 얼 벡터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이 속도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이래. 어떤 물체가 이런 식으로 간대. 자, 이때 어떤 시점일 때 몸이 뒤틀려 죽겠어. 너무 쉬워서 그냥 몸이 뒤틀려. 자, 이 위치를 표현할 때 얘는 S1이라고 하거나 또는 R1이라는 위치를 표현하는 화살표를 써.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위치 벡터라고 해. 자, 한편 또 다른 위치가 됐어.
얘는 S2라고 쓰거나 또는 all2라고 쓰게 돼. 그럼 물체는 여기에다 열로 갔네. 그럼 변이가 어떻게 나타나죠? 시작점 끝점 화살표를 주면 이게 바로 변이가 되겠지. 맞습니까? 네. 이 변이를 시간으로 나눠준 게 속도야.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변이 방향으로 속도를 갖게 됐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속도에도 두 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가 있어. 자,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가 있다.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줄 수 있을까? 얘도 평균을 구하는 이유는 속도가 어떻기 때문에 우리 시간분에 속도가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속도가 변하면 운동하는 경우 속도의 변화를 무시하고 속도 변화를 무시하고 속도 변화를 무시하고 전체 변이를 누구로 나눠서 걸린 시간으로 나누고 한 속도. 자, 이것을 평균 속도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평균 속도는 이렇게 구하네. 델타 T분의 델타 그냥 S로 당분간 계속 이렇게 얘기하자. 또 얘는 자 T2 마이너스 T1분의 S2 마이너스 S1이라고 쓰고 다니 이거 세트가 되는 제네리가 나중에 아주 영장수가나 과학 이하는 이상 들어가게 되면 이제 대항물이나 것도 일반물리를 배우게 될 텐데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물리에서 정의라는 건 없어. 정의는 그냥 평균정이야. 이게 없고 그냥 평균을 바로 써버려. 오케이? 이렇게 쓰는 게 지금 일본식 교육이야. 일본 애들 이렇게 해서 우리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더 편해. 평균 순간 딱 안 들어가더라도. 오케이? 응?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평균 속도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이걸 얘기해. 직선상의 운동에서 속도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직선상으로 쭉 가는 경우에는 이동거리와 변이가 항상 같지.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직선 운동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할 경우 빨라져도 상관없고 느려져도 상관없어. 그 경우에 평균 속력은 다음과 같이 구해줍니다. 얘는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이다. 오케이? 사실 평균이잖아. 또 일반적으로 일정하게 변하면 처음 값 더하기 끝값 나누기 2하면 평균값이지. 맞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는 평균 속력을 얘기해 줄 수 있다. 자, 한편 순간 속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순간 속도는 어느 한 순간의 속도야. 어느 한 순간의 속도.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아까 썼던 게요. 순간 속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오케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변이가 순간 속도이다. 자, 그래서 순간 속도는 V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 벡터가 되는 데는 뭐가 돼? dt분의 ds 벡터. 미분적 개념이라 가로 꺼내보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답니다. 이번에는 뭘 살펴볼까? 자, 속도 그래프를, 자, 속도에 관계된 그래프를 지금부터 보게 될 거예요. 자, 얘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위치에 물체가 가는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게 됐다. 자, 이걸 이야기해 봅니다. 자, 세 번째. 자, 위치 시간의 그래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위치 시간의 그래프에서 맞는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는 조립네. 화목 안 나오다가 나와갖고 앉아있으니까 막 몸이 꿈틀꿈틀하고 졸립지. 현이도 졸립지. 슬슬. 이 시간대 미남당 드라마 보고 잘라고 준비할 텐데. 그지? 미남당 안 봐? 아, 저녁 드라마 지금 볼 수 있는 게 미남당밖에 없을 텐데. 예? 드라마 없던데? 안 보는데 넷플릭스에서 본 적은 있어요. 본 적은 있어? 코미디잖아. 되게 재밌잖아. 재밌어요? 웃겨. 이제 끝날 때 다 됐는데. 있어. 진짜요? 벌써 이게 13회인가? 오늘이 13회인가 그렇지? 그 미니 시리즈인가 다 끝나겠지. 오라 드라마니까. 그것도 재밌지. 인사이드도 재밌지. 그거 안 봤어. 아, 그건 청소년은 못 보는구나. 15세 등급이네. 인사이드도 요즘 하는 드라마고. 그 다음에 주말 쪽에 가면은 뭐 오수재도 얘 보니까 좀 그렇지. 아니. 아, 뭣도 있다. 그 누구 나온 거? 서현 나온 거. 그게 뭐지? 드라마가 서현 나온 게? 요즘 드라마 전성시대잖아. 되게 재밌는 드라마 되게 많이 하더라고. 아, 서현 나오는 게 그 제목이 뭐지? 서현은 되게 행운을 갖다 주는 여자고 서현이 남자친구는 재수가 오르튼 애고. 아, 그 드라마 그 생선가게 하는 거 있잖아. 청춘 어물자인가? 청춘 생선을 남겨갖고 예? 시장에서 생선가게 하는데. 모르는데. 몰라? 아니야, 최근 드라마일 거야. 아무리 내가 TV를 제때 못 봐갖고 제목 모른다 그래도 최근 것 같아. 그 다음에 그것도 있고 또 뭐 또 있냐? 아무튼 무지 많구나. 자, 그러면 위치 시간의 그래프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 아, 드라마들 안 보는구나. 공부 열심히 하네? 보긴 봐. 네? 우영우. 흑이도 좀 봐? 나좀 드라마 아, 우영우? 우영우 재밌어. 재밌는데 좀 너무 과장돼 있지. 근데 근데 그 잡혀 있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게 이런 게 대단해. 선생님이 몇 년 전에 버스를 탔어. 근데 거기에 잡혀 있는 학생이 탄 거야. 밤이 늦었는데. 아마 어디 뭐 장애인 시설에 있다가 집에 가는 길인가 봐. 근데 진짜 걔 보고 놀랬어. 얘가 이러는 거야. 진짜 선생님 실제 목격한 거야. 갑자기 맨 앞쪽에 그 버스 기사 옆에 앉아갖고 사람들마다 인사를 해. 사람들이 인사 받아줄 거 아니야. 그럼 갑자기 얘가 건빵 같은 거, 그럼 뭐 과자 같은 거를 갖고 다니면서 사람한테 줘. 근데 먹니? 안 먹지. 나한테 같이 들칠래? 아니야, 나 배부르다. 안 먹을래? 보냈단 말이야. 그랬더니 걔가 가서 자리에 툭 앉아갖고 투덜거리는 왜 사람들은 내가 주는 걸 안 먹지? 막 이러고 막 투덜거려. 그때 기사 아저씨가 걔한테 그랬어. 나도 좀 줘라. 나한테도 좀 줘. 그러니까 드실래요? 하더니 갖다 주는 거야. 먹으면서 그러니까 맛있다. 코로나 바로 직전인 것 같아. 맛있다. 그랬더니 얘가 아저씨 감사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그래. 아저씨, 내가 아저씨 몇 년 몇 월 며칠
몇 번 버스에서 아저씨 봤어요. 그리고 매년 몇월 며칠 몇 시 아저씨 버스에서 봤어요. 근데 그게 한두 달 일도 아니야. 작년 재작년 이거야. 그거를 기억하는 거야. 이게 자폐가 많은 특징이 돼. 대충 찍은 거. 아니야. 절대. 걔네들은 그 세세한 걸 다 기억한대. 그리고 우영 같은 경우에는 법전 자체를 다 기억하는 거야. 근데 이 자폐의 발달 장애거든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자폐에 좀 문제점이 있어. 판단하는 걸 못해 원래. 그러니까 드라마가 약간 과장됐다는 게 그거야. 사실은 다 기억을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뭘 판단하거나 이런 걸 못해. 거기서 비슷한 장면이 좀 나오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은 도와줘야지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 근데 그걸 기억하는데 놀랬어. 놀랬어. 실제로 이제 선생님 주변에 잡힌 사람이 자식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엄마가 피아노 연주자야. 근데 되게 웃긴 얘기 아니? 엄마가 이제 그 연주회를 하려고 연습을 할 거 아니야 집에서. 근데 꼭 와갖고 한 번씩 와갖고 얘가 막 엄마를 치는 거야. 엄마 그 붙이는 줄 알고 연습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라고 계속 한 거야. 그렇게 연습해갖고 연주를 끝났어. 근데 그 연주 끝나고 그 여자분이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 애가 와서 항상 찡얼찡얼 하던 그 언저리에 반음이 틀렸대. 악보가 반음이 표시가 안 됐대. 샵을 해야 되는데 악보가 샵이 지워진 거야. 그러니까 원곡에 대해서 샵이 틀리대. 한 음이 그 많은 콩나물 대가리 중에 그게 자폐 절대음인가. 대박이지. 자, 그러면 위치 시간의 그래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시간에 따라서 위치를 얘기해볼까? 원점에서 출발했대요. 원점에서 출발하면 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거리를 간다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이때 특별한 시간이 됐을 때 T1이라는 시간이 됐을 때 위치는 S1이야. 또 다른 시간이 될 때 T2라는 시간이 될 때, 자, 이때 위치는 뭐가 돼? S2의 위치가 되는 거지. 현이는 지금 모사는 죽겠어. 어떡해. 자, 이때 자, 이 변화량이 델타 T지. 델타 T지. 잘 맞았다. 내가 다 아프게 했는데. 자, 이 부분은 델타 S라고 하자. 여기에서 자, 이걸 한번 얘기해 볼게. 평균 속력을 한번 얘기해 볼게. 평균 속도를 얘기해 볼게. 자, 평균 속도라는 것은 이걸 의미해 줍니다. 자, V평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 T분의 델타 S, 즉 얘는 T2-T1분의 S2-S1이 되겠지. 그렇다면 얘는 이 점과 이 점을 직선으로 잇고 이 직선에 대한 뭐가 돼? X변화량분의 Y변화량이니까 기울기가 되겠지. 그래서 자, 평균 속도는 두 점 사이에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해 준다라고 얘기해요. 직선의 기울기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순간 속도를 얘기해 볼게요. 자, 순간 속도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V라는 녀석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가 돼버린 거지. 맞아요? 그러면 T1을 기준으로 T2를 무한히 누구에게 근접시켰다는 얘기야? T1에게 근접시킨 거야. 맞아? T1에게 근접시켰다면 두 점을 이으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래서 보이게 하게끔 연장선까지 쭉 그려본 거야. 그랬더니 뭐가 됐대? 이 순간에 대한 접선이 그려지게 되지.
자, 수학 시간에 접선 그리는 요령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을 거야. 여기 어떤 곡선에 대한 한 점에 대한 접선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지. 자, 여기 두 점이 이렇게 교차하는 직선을 그려봐. 이때 얘를 무한히 근접시켜 놓는 거야. 그치? 무한히 근접시켜. 무한히 근접시켜다가 더 이상 근접할 수 없을 게 나타날 때 이때 교차하지 않고 접하는 한 선이 생기지. 이 선을 뭐라고 해? 접선이라고 불렀거든. 바로 접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자, 그렇다면 이 순간 속도라는 것은 이 접선의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야. 자, 한 점에 자, 접선의 기울기가 돼. 자, 이 접선의 길이를 그래서 순간 속도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자, 한편 순간 속도 앞에 끝낼 줄 알았어?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5분 남았는데 5분이면 세상이 바뀌어. 지구가 멸망하는데 걸린 시간이 5분이야. 예? 지구가 멸망하는데 걸린 시간이 5분이야. 5분 후에 지구 멸망이요? 5분이면 지구 멸망시킬 수 있다니까. 5분 후에 지구 멸망할 수 있어. 해봐요. 해봐요. 아, 제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네? 난 하나님이 아니라서 전지전능하지 못하거든. 내가 전지전능하게 되면은 지구를 멸망시켜 보일게. 너 지구 싫어해? 선생님이 이 생에 지구를 없애버리면 다음 생에 진짜 힘들 거야. 응? 지구를 멸망에 빠뜨렸다고. 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순간 속도와 순간 속력은 항상 어때? 왜 그러냐면 순간 속력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지. 순간 속도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변이거든.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변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서로 어때? 같거든. 그래서 순간 속력과 순간 속도는 언제나 같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보도록 하죠. 상대 속도는 왜 볼까요? 왜? 자, 상대 속도라는 거 상대 속도라는 것은요. 자, 움직이는 관측자가 바라보는 물체의 속도야. 물체의 속도가 항상 똑같다 할지라도 나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자. 현이가 집으로 10m/s로 달려가고 있어. 그때 은희가 뒤를 쫓아서 5m/s로 가고 있어. 그렇다면 은희가 바라보는 현이의 속도는 5m/s가 될 거야. 자, 이때 혁이가 반대 방향으로 10m/s로 달려가고 있어. 그럼 혁이가 바라볼 때 현이는 얼마의 속도로 보일까? 자, 20m/s를 보일 거야. 뒷방향으로. 자, 그러면서 혁이가 보니까 은희는 얼마의 속도로 가는 것처럼 보일까? 15m. 뒤로 15m/s로 보이게 될 거야. 자, 이때 현이의 속도는 항상 어땠어? 같았단 말이야. 근데 관찰자의 보는 기준에 따라서, 보는 관찰자에 따라서 빠르기가 다르게 보이더라. 오케이? 이런 것을 상대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상대 속도 계산하는 부분까지 이야기해드릴게요. 아니, 마지막 시간 몇 개 따는 거 일찍 끝내면 안 되는데 자꾸 마음이 날라가고 열심히 해야 돼. 자, 오늘도 어려운 과목 조절하고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얘들아, 편히 쉬세요.